안녕하세요. 의학 전문 기자 홍해걸입니다. 원하지 않은 임신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피임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은 남성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합니다. 정관 절제술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칼을 대지 않는 이른바 무도정관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여러 가지 오해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분야의 국내 최고의 권위자시죠. 전문가를 모시고 무도정관 수술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병원이 있습니다. CR 비뇨기과 원장이시죠. 문현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수술복을 입고 나오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비뇨기과도 서전, 외과 의사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주제는 무도정관 수술인데요.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부터 좀 여쭐게요. 네. 일단 무도정관술이라는 게 이제 말 뜻으로 보면 그 무도의 도자가 칼도자입니다. 그래서 칼을 쓰지 않는다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게 무도정관수술인데요. 사실은 어떤 이제 피부에 상처를 만들지 않고 수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제 수술할 때 보통 많이 쓰는 그 메스라고 말하는 그런 걸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칼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길게 절개하진 않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제 보통 이제 무도라 그러니까 어떻게 칼 없이 수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어떤 수술이든 간에 이제 상처는 만들게 돼 있는데 그 상처를 가장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특별히 이제 제작이 된 그런 수술 기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면은 가장 적은 상처, 작은 상처의 수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겁니다. 네, 칼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좀 뾰족한 네. 그런 어떤 도구가 네. 일단 피부를 뚫고 들어가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피 한 방울 안 나고 상처가 전혀 남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러면 작은 저게 상처가 네네. 남나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피부 상처가 크면은 어쩔 수 없이 한 바늘 또는 두 바늘 이상 꼬매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 바늘도 꼬매지 않는 상처라면 그게 정말 작은 상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병원 시술도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그 5mm를 넘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건 꼬매는 게 자체가 의미가 없죠. 네. 흉터만 더 만들 뿐이니까. 그래서 진정한 무도정관 수술이다 그러면 대부분 한 바늘도 꼬매지 않고 또 가장 작은 상처를 만드는 그런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거의 이 길이라는 개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네. 작은 상처만 납니다. 네. 꿰맬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네, 뭔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죠. 네. 네, 선생님 모형이 있는데요. 네. 이 모형을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좀 낯뜨가 없긴 한데. 그러시죠. 네. 네. 아닙니다. 가장 성스러운,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남자의 밑에 모습이죠. 고추가 있고, 음낭이 있고, 아랫배가 있고, 그 안에는 방광 오줌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는 음낭 부위죠. 떼버렸네요. 네, 그래서 네. 음낭 안에는 이제 중요한 고환이 양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모두 다 위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부구안을 만나죠. 그래서 부구안에서 위에서 밑으로 통과하는 과정이 한 2,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서 정자가 성수게 되는데, 성수된 정자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을 타고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방광 뒤쪽까지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정할 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야, 그래서 거꾸로 올라왔다 다시 그렇죠. 내려가는군요. 그래서 수술은 이 정관술이라는 것은 이 양쪽 정관을 찾아서 잘라주고 묶어주고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들어진 정자가 더 이상 위로는 이동을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 사정할 때는 이 정낭에서 만들어낸 정액은 나오지만 정자는 안 나오는 씨 없는 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어느 수술에 대해서 당장이 피임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기왕에 건너서 대기형 정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진 이게 다 빠져내려갈 때까지는 또는 덜 빠져내려가더라도 늙어 죽을 때까지는 당분간 피임 필요가 되겠죠. 그 피임 기간은 어느 네. 정도인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횟수로는 뭐 10번이나 20번에서 사정할 때까지 피임해라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대부분 한두 달 이상이면은 다 늙어 죽으니까 최소한 2달 이상은 피임을 했다가 네. 2달 후에 병원에 나와가지고 정액을 현미경으로 확인하시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정관 절제 수술 오늘 무도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네네. 2달은 수술 끝난 다음에도 안심하면 안 되고 네. 확인을 해야 한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오늘 이 무도 정관 수술도 결국은 남성의 음낭이라고 하네요. 네. 그 부위 좌우로 어딘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피부를 뚫고 네네. 말이죠. 네. 들어간 부위가 대충 뭐 이렇게 네. 상층부로 들어가는 네네. 네. 이제 선생님 무도정관 수술을 하시는 이제 분의 그 의도에 따라서 상처는 뭐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제 진정한 무도정관 수술이라면 수술 상처는 딱 한 군데입니다. 아. 그게 이제 바로 이 음낭 가장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상처 하나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수술 부위는 양쪽이겠지만 상처는 하나만 만들게 됩니다. 아, 한 군데를 통해서 양쪽으로 다 네, 들어가는군요. 네. 네. 그러면은 뭐 꿰매지도 않으니까 네.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고 네. 흉터 같은 게 말이죠. 네. 그리고 뭐 피도 거의 안 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장점을 좀 설명을 네. 해주세요. 이 피부 상처만 작다고 해서 무도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피부뿐만 아니라 그 수술할 때 피부부터 정관까지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나 그때 상하는 모든 기구들이 그 안에 피 하층까지도 최소한의 상처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피가 거의 없는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훨씬 또 편하고 회복도 빠르고 그런 수술이 되죠. 그럼 예를 들면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대부분 5, 6분 정도에 끝나고 있습니다. 아니, 5, 6분이면 네. 끝난다고요? 사실은 이제 환자에 따라서는 더 오래 걸릴 환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뭐 마취는 어떻게 하죠? 네, 마취는 네. 바로 그 필요한 부위에만 마취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가 바로 그건데요. 피부에 작은 마취약을 넣게 되고 적게 넣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양쪽 그 정관 부위에만 마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뭐 5, 6분이면 정말 끝나고 네. 외래로 와서 네. 간단히 끝나고 돌아가면 네. 당일로 돌아가나요? 입원할 필요도 없다는 그렇죠. 얘기죠. 당연하죠. 그리고 일상생활이 뭐 대부분 가능한가요? 네, 큰 충격만 피한다면 일상생활은 바로 하실 수 그래요? 있습니다. 샤워 같은 것도요? 샤워는 이제 물론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정도는 피하도록 하시고요. 어떤 수술이든 간에 크든 작든 간에 그 다음 그렇죠. 24시간 후에 수술 의사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가능하다면 그 다음날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날 오후나 또는 그 다음날부터는 샤워가 가능합니다. 이야, 그리고 뭐 걸어 다니거나 뭐 자동차를 타거나 이런 일상은 대부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격을 주는 말을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열심히 뛰거나 이런 것만 피한다면 됩니다. 당일부터 말이죠. 네. 이야,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좀 칼로 이렇게 열거하는 정관 절제술에 비하면 환자가 받는 이점은 굉장히 큰 건 맞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무도정관 수술이 일반인들에게 약간 좀 과대 포장되게 알려진 면도 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네.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고 네, 또 네. 뭐 그런 측면은 뭐라고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름 자체가 무도란 말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 중에서는 어떻게 칼 없이 수술을 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 마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마술은 분명히 아니니까요. 그래서 상처는 비록 작을지언정 분명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 상처가 잘 아물도록 관리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술이라는 게 이제 작은 수술로 좋은 수술을 하다 보면은 환자의 여건에 따라서 어렵고 힘든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옛날하고는 좀 체형이 틀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하복부 비만 환자가 적지가 않아요. 물론 전체 비만 환자도 있지만 남성들 중에서 그 음량이 좀 작게 느껴지거나 또는 피부도 두껍거나 또 안에 이제 수술해야 될 정관이 작거나 선천적으로 또는 가늘거나 굉장히 약하거나 또 굉장히 깊이 존재해서 찾기도 어려운 환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는 항상 안전하게 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정식적으로 수련받은 선생님께 수술받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이 문 선생님은 실제 미국의 코넬에서 네. 직접 이 시술을 연수하시고 또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보급하고 알리고 뭐 그런 역할을 많이 해오시고요. 네. 네. 이 시술을 그동안 많이 시행을 해오셨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께 오는 환자분이 예를 들면 100명이라고 하면 네네. 대상이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네. 공개해 주시죠. 다 할 수는 없다면서요. 네. 저희 병원에 오신 분 중에는
사실은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 중에는 타 도시에서 수술을 포기하거나 실패하신 분들이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이제 다른 곳에서 뭔가 시술을 하다가 중단하거나 포기된 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수술 조건이 더 어렵게 되거든요. 주위 조직들이 많이 유착이 되니까. 근데 통상적으로는 한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맞습니다. 이 수술에 예. 원칙적으로 중국에서 시작된 무도정관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운 경우에만 쉬운 수술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렵고 위험한 수술도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국에서 시작된 무도정관 수술이라면은 그 대상이 되는 환자는 아마 10명 중에 1명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선생님이 개량을 하고 네. 또 그 시술에 대한 뭐 특허도 신청하고 네. 이 일종의 동네 의원인데 말이죠. 네. 대학병원도 아닌데도 이 연구 결과를 갖고 SCI 논문에 보고도 하시고 말이죠. 올리기도 네. 하시고 네. 이 분야의 개척자이기도 하신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그 개량된 형태의 무도정관 수술 지금은 이 방법은 선생님뿐 아니라 또 다른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그 방법은 인디케이션이라 그러나요? 네. 환자 선택의 폭이 훨씬 넓다는 얘기죠. 네, 그게 맞습니다. 찾아오는 분들에게 네. 대부분 다 가능하다. 네네. 그런 얘기네요. 네. 어떤 걸 개량하신 건가요? 그 노하우나 장점이 뭐죠? 네. 이제 그 수술의 방법은 그게 이제 피부 밖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라면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개발한 것은 상처를 아주 작게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액을 만들어서 특별히 또 저희 병원 수술은 이제 그 고안된 기구가 원링이 아니라 투링입니다. 더블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주위 그 피부 하층 조직의 상처를 가장 적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라운드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특허품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정관 가장 가까이 접근한 다음에 정관만을 끄집어내는 방법 이런 방법을 고안하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특허를 받았다는 건 두 개의 라운드한 그 네, 원형 네. 기구가 네. 선생님의 어떤 독창적인 그렇습니다. 아이디어였다 네. 이거네요. 네네. 선생님은 그 비뇨기과 영역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왜 또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 진료하시게 됐는지 동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 원래 이쪽 분야에 꼭 어떤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게 저의 이제 소망이었지만, 이제 저희 주위 환경에 의해서 이제, 제가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개원해서 진료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정관수술 환자를 제가 보게 됐죠. 그런데 기존에 제가 배웠던 것으로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되는 기구를 내가 좀 만들고 직접 해봐야겠다 싶어서 직접 기구를 만들어보고 그걸 특허도 내고 직접 제가 또 그걸 해보고 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깝죠. 전 세계 남성들을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정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SCI 논문도 내게 되고 다행히 통과가 돼서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성공률은 높은 거죠, 선생님. 예를 들면 이 방법으로 했는데 네네. 피임이 실패했다 이런 경우도 뭐 네. 의학이 완벽하진 않으니까 네네.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성공과 실패는 수술하는 방법, 환자 회복 그거와 관계없이 예. 일단 정관 수술 자체가 과연 피임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상체 크고 작은 건 관계없이 정관 수술은 100% 피임되는 수술은 아닙니다. 사실은 100% 피임되는 방법은 성관계를 평생 안 하든지 아니면은 양쪽 정관을 다 제거한다면은 100% 피임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 정관의 통로만 막아주는 이 수술의 그 성공률은 굉장히 높지만 0%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고가 되기로는 0.1% 또는 네. 0.1%니까 1000명에 1000명에 1명이나 한 2명 정도가 실패할 수 있다. 네, 예기치 않게 임신이 되더라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건 근데 다행히도 모든 연구 피임 수술 중에서는 성공률은 가장 높은 거죠. 네네. 네. 만일 이 네.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아기를 갖고 싶다. 네. 복원하는 것은 좀 용이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당연히 보건 수술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 수술은 좀 개념이 달라요. 훨씬 더 어렵죠. 우리 손가락도 자르는 것과 붙이는 것은 완벽하게 극과 극의 수술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수술보다도
몇십 배 훨씬 더 어려운 수술이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또 미세한 수술이 필요한 게 바로 정관 복원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은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공이 보장된 수술이 아니니까요. 대략 한 몇 %나 됩니까? 그 다시 복원할 때 성공할 확률이? 네, 그건 환자마다 다르고요. 한 50%는 넘나요? 네,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100% 아니면 0%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남들의 사례가 자기한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천적인 음양의 모습도 틀리고 정관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정관 수술은 또 어디에선가 받았는데 그 위치가 또 다르고 그 후에 또 주위 조직들이 다 이렇게 엉겨붙는 유착되는 관계가 있어서 네, 일률적으로 수술이-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네, 통상적으로 그래도 성공률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보건 수술의 성공률. 네, 저는 솔직한 의사라면은 아마 50%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50% 근데, 정도. 네. 하지만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의사들은 노력하고 있고요. 정말 현미경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왜 그러냐면 정밀도에 따라서 성공률은 1%, 2%가 벌써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정말 노력하는 의사들은 현미경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 현미경 수술도 뭐 악기만 있다고 다 연주하는 건 아닌 것처럼 네. 제대로 된 수련과 또 평생을 바친 그래야겠죠. 그런 어려운 수술인데 그런 수술을 정말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갈수록 대단한데요, 진짜. 이 지역사회 이렇게 좋은 네. 전문 병원, 또 선생님처럼 어떤 한 분야의 그 연구 역량을 갖춘 분들이 많다는 건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도 고마운 일인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네. 불임 시술 그 남녀 가운데 선생님 비뇨기과 의사고 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 중에 영구적으로 시술을 받는다면 누가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네. 제가 비뇨기과사니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정관 수술을 더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만약 환자라도 정관 수술이 더 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점? 모든 면에서요. 이제 보통 이제 비교를 한다는 것이 여성의 난관 수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성의 난관은 그 복강 안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골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술의 그 범위가 좀 클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작은 상처를 만들더라도. 그리고 뭐 나중에 보건 수술을 하더라도 또 역시나 또 더 큰 수술이죠. 입원도 필요하게 되고요. 하지만 남성의 정관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공률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또 가장 작은 상처에 수술을 하고 바로 일상에도 이렇게 복귀할 수가 있고 비용도 훨씬 더 적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면에서 네, 모든 면에서 비교 우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임을 생각하는 부부가 있다면 네. 남자가 수술을 받아야겠네요. 네, 네. 사실 네. 실제적으로 제 주위에 대부분 그 여성을 사랑하는 네. 또 여성을 아끼는 남성들이 많았는지 몰라도 네. 대부분 다 정관 수술을 이게 가족 계획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렇게 받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비용 얘기도 잠깐 해주실까요? 조금 네. 민감한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건 보험은 안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해주신 이 무도정관 수술은 대략 네.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네, 병원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게 만약 일률적으로 정해졌다면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네. 왜? 경험 있는 의사, 또 경험이 없는 의사도 있을 수 있고요. 교육받은 의사, 교육받지 않는 의사도 있을 수 있고 또 환자의 상태도 다 다른데 정말 어려운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쉬운 환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갖출 수는 없을 텐데요. 이제 또 지역의 또 여건, 또 경제적인 환경 아마 이런 걸 고려해서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 비용을 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 보면은 아마 대부분이 아마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설령 정말 그보다도 더 높은 의사분을 설령 만났다 할지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조금 모호하게 말씀해 네. 주시지만 뭐 네. 행간을 뜻을 읽어야 할것 오히려 같아요. 뭐 싼 게 비지떡이니까요. 네.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다. 근데 생각보다 이 뭐 환자가 받는 편익에 비하면
많이 높진 않아요. 저는 한 몇백만 원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네, 너무 높으면 또 못 하시겠죠. 그렇겠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그 남성들의 영구 피임 방법이죠. 네, 정관 절제술, 그 중에서도 칼되지 않는 무도 정관 수술인데 선생님만의 독특한 그런 수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